요즘 테크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특히 금요일은 음봉이 나오면 일본 금리 인상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 딱 좋은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추가적 증시 하락이 나오면 패턴상 엔캐리 자금 이야기가 나오기 딱 좋은 분위기일 것 같고요. 엔캐리 자금 신경 쓰지 말라고 작년에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라고요. 괜히 일본 금리 인상으로 이야기거리 만드는 거라고요. 근데 작년 8월 하락에 엔캐리 자금 공포로 그렇게 일반 투자자들이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증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투자자들의 수익이 크지 않았다고 하네요. 경기가 좋고 증시가 튼튼하면 엔캐리 자금이 나갈 이유가 없거든요. 경기가 안 좋고 증시가 안 좋으면 엔캐리 자금도 나가겠지만 개인 투자자든 세계 각국의 기관들이 돈을 가지고 나갈 거기 때문에 엔캐리 자금으로만 미국 증시가 무너질 거라는 것을 이해하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 주는 테슬라 실적도 있고 FMC도 있고요. 많은 테크주들이 힘을 왜 못 내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엔캐리 자금 청산에 대해 이야기는 그만할게요. 만약 다른 곳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불안하실 때 저희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큰일이 난 것처럼 하는 이야기들도 작은 먼지 같은 이야기로 만들어 드리니까요. 요즘 테크주들이 크게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주식의 원리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너지주가 강세를 하면 테크주는 약합니다. 지수는 좋은데 대부분 테크주들은 힘이 없었던 거 느끼셨나요? 금융주와 에너지가 강세를 하면 지수의 움직임이 좋게 나오는데요. 하지만 전체적 증시를 이끌지 못하고 특히 테크주를 끌고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주가 강세일 때는 테크주가 못 올라간다는 것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증시 자체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애를 써도 못 올라가요. 지난주 영상에서 엔비디아 말씀드렸죠. 볼 것도 없다고요. 그냥 기다리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다리니까 올라가잖아요. 갭상도 하고요. 금요일은 하락 마감했지만요. 금요일은 하락했고 힘은 없지만 횡보하고 있습니다. 음봉 하나 나왔다고 걱정할 게 없거든요. 주가는 박스로 움직이고 박스 안에서 상승과 하락은 횡보고요. 박스가 이동이 되어야 상승 혹은 하락이라고 하는 거 다들 아시죠? 지금은 횡보입니다.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식에는 원리가 있거든요. 그냥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 기술주 상승이 있었던 이유로 꼽으라면 트럼프 발언 때문에 올랐다라고 할 수 있겠죠. 대규모 AI 투자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저도 영향을 줬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에너지 쪽이 강세를 하면 호재가 있어도 지속적으로 밀고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데요. 단 증시 추세가 하락 추세로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증시 분위기나 10년물 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 앞으로의 CPI를 잘 봐야겠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정고점 부근이 이제 지지가 돼서 리테스트를 하러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고점 부분이 4.6 부근인데 상승하다가 내려와서 다시 4.6 부근에 왔고요. 사상 최고가는 자동으로 저항이 되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정고점에서 리테스트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리테스트가 내려갈 마음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건데 리테스트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고 반등이 나오면 힘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해석을 하거든요. 4.6으로 내려가면 지금은 안정권이니까요. 잘 지켜보시고요. 구독자분께서 10년물 금리가 51선보다 아래에 있으면 왜 안정적으로 가는지 여쭤보셨는데요. 51선은 50일의 평균을 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51선 밑으로 내려가면 평균보다 현재 금리가 밑에 있는 거라 금리가 높다고 느꼈던 투자자들은 금리가 더 이상 높지 않다고 평가하게 되거든요. 그럼 증시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는 금리가 4.6 밑으로 머무르면 51선이 올라와서 만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때 기회 잡아서 금리가 내려가 준다면 금리의 움직임으로는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내려갈 때 경기 침체 프레임이 씌워지면 난감하겠죠. 좋은 경제에 인플레이션의 하락으로 해석이 되면 최고겠고요. 다음 주에 FMC가 있습니다. 금리 동결을 할 거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금리 동결을 하기에 10년물 금리가 애매한 구간에 서 있단 말이죠. 경제는 좋다고 하는데 금리 동결을 해서 10년물 금리가 반등을 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10년물이 사상 최고가를 넘어가면 과거에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영상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10년물 금리가 사상 최고가 근처이기도 하고 리테스트도 하고 있고요. 리테스트라는 상황에 올라갈 명분을 깔아주면 이게 튀어오를 수 있단 말이죠. 금리 동결이 악재로 증시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저는 차라리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의 기대를 해보는 거죠. 트럼프 눈치도 볼 테니까요. 우선 경제가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고 있고요. 이럴 때 금리 인하를 해서 10년물의 상승을 저조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 인플레이션이 오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금리 인하를 한다고 바로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물가지표로 CPI를 보잖아요. 예상치보다 높을지 낮을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높지 않을 거라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잠깐 지난 영상 보고 올게요.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여기로 영상을 움직이시면 됩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한국에 계신 유튜버 분들은 미국 경제 문화나 상황을 잘 모르시고 지표만 보고 전달을 해드리잖아요. CPI 관련해서 미국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CPI는 올랐죠.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고요. 근원 CPI는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요. 근원 CPI가 낮게 나올 수 있었던 건 주거비의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원 CPI의 약 45%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CPI 향방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미국의 주택 가격은 짧은 시간 안에 크게 오르락 내리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집을 팔고 수익을 내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50년 동안 고정금리로 계속 갚아 나가고요. 코로나 때 집값이 말도 안 되게 올랐는데요. 지금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데 집값이 내렸냐? 아니요. 오른 집값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더 오르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상승한 가격에서 정착을 했기 때문에 다시 예전처럼 상승폭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상승폭에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금융시장에서 가장 많이 참가하고 있는 선행지표가 신규 임대료인데요. 미국의 집값은 상승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만약 신규 임대료가 지금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움직임이 없는 집값에서 변동성이 크면 쉽게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상승폭이 저조해지고 있다는 건 더 이상의 인플레이션 상승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주거비가 떨어진 것이 증시에서는 큰 호재로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프 보시면 상승이 저조해지고 있죠. 근원 CPI에서 주거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주거비는 이제 오를 대로 올랐고 지금은 멈췄기 때문에 주거비의 상승폭이 크지 않을 거라서 근원 CPI의 상승폭도 크지 않을 거라 예상할 수 있거든요. CPI는 트럼프가 유가를 하락시키려고 하고 오펙한테도 유가를 내리라고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에너지 상승에서 오는 거라고 확실히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유가를 하락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향후 CPI 하락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가고 있기도 하고요. 만약 전쟁이 종식이 된다면 추가적 유가 하락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도 낮게 나왔고요. S&P 글로벌 PMI도 떨어졌고요. 미국은 서비스의 나라인데 서비스 쪽에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도 있으니 금리를 내리는 쪽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동결 쪽이 우세하기 때문에 동결을 하더라도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면서 금리 인하의 효과를 보는 것과 같은 분위기로 FOMC가 마무리가 되는 게 그나마 괜찮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금리를 인상하든 인하하든 동결하든 상관없이 그 이후의 해석이 증시에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10년물 금리가 너무 높아 보이거든요. 최고가를 넘는 10년물 금리의 해석이 좋게 나오기가 힘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금리의 결정이 아주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지수로 보면 S&P 선물과 S&P 인덱스는 최고가에 있고요. 나스닥은 요즘 힘이 없어서 조금 늦긴 하지만 사상 최고가를 넘든 가까이 가든 명분이 필요하단 말이죠. 명분 없이 사상 최고가를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명분이라고 하면 연준이 어떠한 결정을 하든 좋은 해석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건데요. 10년물 금리 말씀드리면서 리테스트를 설명드렸죠. 버텨주면서 명분이 나오면 튀어 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리요.
여기는 버텨줄 거란 심리 때문에 매수가 들어와서 버텨주는 건데요. 버텨줄 거란 심리가 없으면 매수가 없어서 쉽게 무너지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S&P 선물은 6068부근 위에서 맴도는 것을 확인하는 게 좋겠고요. 나스닥 선물은 전에 말씀드린 정고점 자리까지 하락하다가 살짝 반등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 자리가 21,844이니까요. 위에서 맴도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볼 것 없습니다. 박스가 아래로 이동이 돼야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박스 안에서 악재로 움직이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번 FMC 앞뒤로 해서 135 아래로 하락하는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일반 투자자가 기업 분석을 통해서 실적을 예상해서 주가의 움직임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실적이 좋아도 하락하고 안 좋아도 상승하고 코걸이 기걸이 하면 되니까요. 지난 실적에서는 자동차 쪽 말고 다른 쪽에서도 매출이 올랐다고 해서 좋게 해석이 나왔고 트럼프라는 구름을 타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일론이 트럼프가 발표한 AI 투자 프로젝트에 비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자동차 판매에 대한 걱정이 살짝 들기도 하거든요. 다른 쪽에서 매출이 올랐다고 해도 좋은 해석이 나오기엔 안 좋은 타이밍 같아서 좋은 해석이 나오기만을 바라려고 하고요. 기준을 세운다면 이제 360입니다. 지난 테슬라 영상에서 주가가 여기에서 머물러서 51선에 362로 올라오면 더 이상 좋은 지지 구간이 아닐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360이 박스를 아래로 이동시킬 수 있는 자리이니 지켜보시고요. 360 밑으로 하락하면 우리는 320에서 밑으로 주가를 보러 갈 수 있으니까요.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380, 420 사이에 매수하신 분들은 330 매집 자리로 쓰시고요. 물은 300 아래에서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매수자분들은 성격이 급하다 하시면 360 부근, 기다려보겠다 하시면 330 부근 잡으시면 되겠고요. 저는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효과적인 매수와 매집, 물을 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매물대를 찾아서 움직이는데요. 난 그런 거 모르겠다 하시면 아무 데서나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준을 세워드리고 머물러야 한다, 맴돌아야 한다는 건 주가를 항상 체크하지 마시고 가끔씩 확인하시면서 느끼셔야 합니다. 발전된 주식을 하면서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연습을 하시면 좋겠고요.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닌 거 아시죠? 팔란티어입니다. 이렇게 박스이고요. 박스 상단에 왔는데요. 실적이 가까이 있으면 실적으로 정답이 나올 거라 봐야 하거든요. 실적 전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 75, 70 부근 매물대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실적 당일이나 실적 당일 10분 전에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은 로또와 같아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슬쩍 로또로 소파이를 매수했는데요. 증시 분위기가 안 좋으면 로또는 실패하겠지만 지난 영상에서 은행주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소파이로 들어가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로또를 생각하신다면 17 부근에 매수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실적 당일이나 당일 10분 전에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상승하면 19 부근, 21 부근, 부분익절 전략 세우고 있고요. 분위기 봐서 더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봐야 할 게 많은 한 주인데요. 하락한다고 바로 멘탈 깨지는 습관은 버리시고요. 상황을 조금 지켜보는 습관을 가지시고 대응을 하려고 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영상 만들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